9월 10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대우증권 단명하지 않는다. 동양증권 보이는 것에 답이 있다. 부국증권 금주 대내외 주요 이벤트 집중. 현대증권 리스크온 재점화와 주가 레벨업 가능성. NH투자증권입니다. 주식시장 유동성 장세 지속 기대. 토러스투자증권 버냉키의 경제심리 조작 통할까? 한양증권 이번 주에도 정책 이벤트는 계속된다. 삼성증권 22의 무제한 국채 매입 결정에 부처. 네, 오늘 아침 증권사들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현대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온 재점화와 주가 레벨업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증시가 리스크온 국면으로 재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초반 발표된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 등 글로벌 제조업 지수의 결과는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잭슨홀 컨퍼런스와 22의 통화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진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유로화 가치 반등과 구리 가격 반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역시 리스크온이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구리 가격 역시 닥터 코퍼라는 별명처럼 경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반등을 염두에 둔 긍정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는데요. 20주 이평선 회복에 이어서 매크로 눈높이의 상향 조절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양호한 수급 등도 감안했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유동성 장세 지속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22의 정책 뒷받침으로 유럽계 자금 유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시장 기대치에 만족하는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역시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시켰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10월 대규모 스페인 국채 만기 도래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QE3의 실행 시에 미국계 자금 유입도 기대될 것으로 전했는데요. 역시 수급의 키포인트는 외국인이고 그중에서도 미국계 자금이 다시 유입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이 모아져 있는 상황인데 고용 등 미국 경제 회복이 미흡한 점을 고려했을 때 3차 양적 완화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장세 지속으로 고베타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지수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업종과 종목을 눈여겨보자라고 전했고요. 특히 조선과 정유, 화학과 증권, 건설, IT와 소프트웨어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대부분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고 있는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MSCI 전 세계 지수뿐 아니라 이에 편입된 국가들의 대표 지수가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경우 최근 75%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 긍정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주 코스피 지수는 1910에서 1970선까지 사이에서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위험국가인 유로존 증시도 장기 추세선을 회복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전했고요. 또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도 낙관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망 업종으로는 항공과 디스플레이, 전자 부품 업종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 데일리 가운데서 베스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데일리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조금 일찍 비관 모드로 바꿨던 토러스투자증권 쪽에서는요, 계속해서 좀 경계 심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시기가 이제 이번 8월달 고용지표 쇼크로 인해서 빨라질 수는 있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는 여전히 좀 이제 글로벌 정책 공조에 따른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정책 공조를 통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지수가 좀 더 잡아가겠다는 공통점 오늘 데일리를 통해서 나오고 있군요. 베스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권사죠? 네, 대신증권인데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에 대한 위헌 결정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고 또 연준에서 추가 양적 완화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 볼 때 해외 시장 쪽에서의 주요 뉴스 플로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연준이 안 하더라도 차기, 그러니까 10월 FOMC에서는
양적 완화가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최근에 그 좀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3일 날 있을 국내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 쪽으로 시장에 어떤 그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연말까지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그런 이슈보다는 이제 같은 날 있을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좀 주목하자 했는데요. 역시도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현재 외국인의 포지션 선물 매도, 현물 매수를 본다 그러면 이 롤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지나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이렇게 그 대내외 시황 호전 따라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봤고요. 업종별로는 이번 랠리 핵심이 이제 유럽 안정 기대감이기 때문에 조선과 해운 건설 쪽에서의 어떤 초과적인 수익이 기대된다고 했고요. 또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코스닥이 좀 부진했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랠리에서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부진한 시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데일리의 베스트는 대신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데일리 리포트의 공통점도 유럽의 안도 랠리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개장 10분 남아 있습니다.